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0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KBS 제3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정부가 의대 증원 처분 집행 정지 신청에 대한 각하와 기각 결정에 대해 사법부 판단에 감사하며 의료개혁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는 오늘 의료진 확충에 이어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등 4대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공의들에게 본인의 진로를 생각해 지금이라도 환자 곁으로 돌아와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4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20만 명대로 다시 올라섰습니다. 통계청의 고용 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69만 3천 명으로 1년 전에 비해 26만 1,000명 증가했습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1월과 2월 연속 30만 명을 웃돈 뒤 3월에 17만여 명으로 크게 줄었다가 한 달 만에 다시 확대됐습니다. 다만 연령별로는 증가한 취업자가 대부분 60대에 집중됐고 40대는 전년 대비 9만 명, 20대는 7만 7천 명 각각 줄었습니다. 홍콩 ELS 배상금 지급으로 올해 1분기 은행들의 순이익이 급감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자료를 보면 올해 1분기 국내은행의 당기 순이익은 5조 3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 7천억 원가량 크게 줄었습니다. 금감원은 홍콩 ELS 피해에 대한 배상금 지출에 대비해 은행들이 1조 8천억 원 규모의 충당 부채를 비용으로 인식한 영향으로 순이익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오동훈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합니다. 현재 공수처에서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수사를 맡고 있는 만큼 야권에서는 수사 방향과 해병대원 특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또 오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세테크 의혹과 자녀, 배우자의 법무법인 채용 관련 아빠, 남편 찬스 논란 등도 주된 쟁점으로 꼽힙니다. 조국 혁신당 대표가 개헌을 통해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자고 제안했습니다. 조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7공화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10번째 헌법 개정을 촉구한다며 제22대 국회에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논의하자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대표는 이어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 검사의 영장 신청권을 삭제하는 것을 함께 제안했습니다. 계열사를 동원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횡령, 배임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에 대해 범죄 혐의 소명 정도와 다툼의 여지 등을 들어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생후 36일 된 아기를 살해한 뒤 풀숲에 버린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 3회 2부는 20대 A씨의 살인 등 혐의 사건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 징역 5년 선고를 유지했습니다. 미혼모인 A씨는 2019년 4월 출산한 아기가 선천성 질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게 되자 혼자 키울 자신이 없다며 강하게 끌어안아 살해한 뒤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이돌 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가 자신을 해임하려는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문이 오늘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50부는 오늘 오전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에 대한 신문 기일을 진행합니다. 어도어의 임시 주총이 오는 31일에 열릴 예정인 만큼 해당 가처분에 대한 법원 결정에 따라 민 대표의 해임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다가 오후에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또 강원과 경북 북동의 산지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5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28도로 어제보다 5도에서 9도 정도 높겠습니다. KBS 제3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형걸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십니까. 5월 17일 금요일 오늘의 신문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최시중입니다. 성우 최현주입니다. 먼저 오늘의 신문 주요 기사부터 전해드립니다.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등이 의대 증원 절차를 중지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항고심 법원이 정부 손을 들어주며 27년 만에 의대 증원이 현실화됐습니다.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오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에서 산 어린이용 장신구 등에서 기준치의 수백 배에 달하는 유해 물질이 잇따라 검출되자 정부가 직접 구매, 직구 금지라는 칼을 빼들었습니다. 검찰 간부 인사를 둘러싸고 용산 주도설과 총장 패싱설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 제청권자는 장관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상 오늘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오늘의 신문 첫 곡입니다. SES의 Dreams Come True. 내가
5월 17일 금요일 KBS 제3라디오 오늘의 신문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의대 증원 예정대로 간다. 법원 집행정지 수용 안 해.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등이 의대 증원 절차를 중지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항고심 법원이 정부 손을 들어주며 27년 만에 의대 증원이 현실화됐다. 정부가 올 2월 6일 2,000명 증원을 발표한 지 꼭 100일 만이다. 다만 전공의 사이에선 돌아갈 이유가 없어졌다는 말이 나오고 의대 교수 사이에선 사직과 휴진이 확산될 것으로 보여 의료 공백이 한층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고법 행정 7부는 16일 1심과 달리 의대생에게는 집행정지를 신청할 자격이 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집행정지를 인용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미칠 우려가 있다며 청구는 기각했다.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으로는 필수 의료, 지역 의료 회복 등을 위한 필수적 전제인 의대 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 준비생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집행정지를 신청할 자격이 없다며 청구를 각하했다. 2,000명 증원에 근거가 없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선 일부 미비하거나 부적절한 상황이 엿보이기는 하나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해 일정 수준의 연구와 조사 논의를 지속해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증원 규모에 대해선 내년도부터 매년 2,000명씩 증원할 경우 의대생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받을 여지도 없지 않다며 대학이 자체적으로 정한 규모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법원 결정으로 전국 의대 40곳의 모집 인원은 올해 3,058명에서 내년도 4,547명에서 4,567명으로 늘게 된다. 의대 정원이 늘어난 대학은 이달 31일까지 증원이 반영된 수시 모집 요강을 발표해야 된다. 수험생들은 모집 요강에 따라 9월 수시 전형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입시 일정을 진행하게 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법원 결정 후 대국민 담화에서 오늘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됐다며 더 이상 혼란이 없도록 대학 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의사단체는 즉각 재항고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대법원에서 서두르더라도 결정이 나오려면 1, 2개월 이상 걸리는데 이때는 이미 모집 요강 발표가 마무리된 다음이어서 더 이상 증원을 돌이키긴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많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이번 결정으로 전공의들이 못 돌아오면서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일보 기사였습니다. 우원식 명심업은 추미애 꺾었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출됐다. 민주당은 어제 국회에서 당선자 총회를 열고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의원을 선출했다. 국회의장은 다음 달 5일 열리는 22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확정된다. 원내 일당이 국회의장을 내는 것이 관례였고 민주당의 당선인 수도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이어서 그의 선출은 사실상 확정적이다. 5선이 되는 의원은 고 김근태 전 상임고문의 계파인 제야모임 민주평화국민연대 민평련에서 활동하다 17대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했다. 당내 을지로위원회를 이끌며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주도해왔다. 우 의원은 후보직 수락 인사에서 앞의 국회와는 완전히 다른 국회가 될 것이라며 중립은 몰가치가 아니다. 국민 삶을 편안하게 만들고 국민 권리를 향상시켜 나갈 때 가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여야 간 협의를 중시하지만 민심에 어긋나는 퇴보나 지체가 생긴다면 국회법에 따라 처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이날 총회에서 친이재명, 친명 강성 당원들이 지지한 추미애 당선인을 꺾었다. 앞서 추 당선인은 국회의장으로서의 탈중립 의지를 강조하며 검찰, 언론개혁 등의 신속한 추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제한 등을 거론해 여권의 비판을 부른 바 있다. 당내에서는 그간 추 당선인의 의장 선출을 유력하게 보는 시각이 많았기에 우 의원의 승리는 파란으로 평가된다.
일각에서는 친명의 영향력에 제동이 걸린 사건으로 평가했다. 명심, 이재명 대표의 마음이 무리하게 추 당선인을 국회의장으로 세우려다 당선인들의 반감에 밀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추 당선인에 대한 당선인들의 부정적 평가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야당목 국회 부의장 후보로는 4선이 되는 이하경 의원을 선출했다. 이 의원은 유신 독재 시절 전남대 물리대 학생회장으로 활동하다 전국 민주청년 학생총연맹, 남조선 민족해방 전선 사건으로 옥고를 치렀다. 경향신문 기사였습니다. 안전 미인증 80종 해외 직구 금지.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알투시 등에서 어린이용 장신구 등에서 기준치의 수백 배에 달하는 유해 물질이 잇따라 검출되자 정부가 직접 구매, 직구 금지라는 칼을 빼들었다. 앞으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어린이 제품과 생활용품 등 80종은 직구를 할 수 없다. 소비자 안전을 지키고 해외 플랫폼에 위협받는 국내 유통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실효성 논란도 제기된다. 정부는 1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인천공항세관에서 개최된 국정현안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어린이 제품 34종은 KC 인증을 받지 않는 경우 해외 직구를 금지한다. 유모차, 완구,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용 선글라스 등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모든 제품이 해당된다. 해외 직구가 아닌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친 제품은 KC 인증 등 안전장치를 거쳐 국내 유통 중이다.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전기 온수 매트 등 전기 생활용품 34개 품목도 KC 인증 없이 해외 직구를 할 수 없다. 가습기용 소독, 보존제 등 생활화학 제품 12개 품목은 신고 승인을 받지 않으면 해외 직구 금지 대상이 된다. 또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화장품과 위생용품은 사용 금지 원료가 포함됐는지 검사하고 유해성이 확인되면 국내 반입을 막는 등 사후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위해 제품 관리 강화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그 전까지는 정부는 관세법에 근거해 6월 중 반입 차단을 할 예정이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가품, 일명 짝퉁 반입 차단 노력을 함께한다. 정부는 이달부터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AI 모니터링 등 해외 플랫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허청, 관세청 보유 정보를 실시간 매칭하는 차단 시스템을 도입한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 현황과 판매 제품의 위해성 등 실태 조사를 3분기 중에 완료하고 소비자 피해, 불편, 불만, 분쟁 구제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세계일보 기사였습니다. 검찰 인사 패싱 논란 뒤끝, 법무장관 내 권한, 검찰총장 가시밭길,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검찰 간부 인사를 둘러싸고 용산 주도설과 총장 패싱설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 제청권자는 장관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박 장관은 어제 정부 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면서 기자들의 물음에 답했다. 검찰 인사에서 검찰총장을 패싱했다는 논란에 대해 검찰총장과 다 협의했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나 그는 다음 발언에서 총장이 인사 시기를 언제 해달라고 하면 이를 다 받아들여야만 인사를 할 수 있는 거냐며 날을 세웠다.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박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인사를 늦춰달라고 요청했지만 박 장관은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긴 침묵으로 속상함을 넌지시 드러냈던 이 총장은 고통의 바다와 가시밭길을 언급하며 코너에 몰린 현 상황을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검찰 안팎에선 사법연수원 17기인 박 장관과 27기인 이 총장의 상하 관계로 현 상황을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이 총장이 14일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시간 침묵하며 인사에 우회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오자 열기수 선배인 박 장관이 불쾌감을 감추지 못한 것이라는 풀이다. 박 장관은 장관이 인사 제청권자로서 충분히 인사안을 만들어 하는 것이지 대통령실 누가 다 했다는 것이냐며 용산 개입설도 일축했다. 검사 시절 두 사람은 여러 차례 함께 근무했다. 박 장관이 2006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 조사 1부장일 때
이 총장은 소속 검사로 삼성 에버랜드 전환 사채 사건 수사를 냈다. 또 2011년 그가 제주지검장일 때는 이 총장이 그 검찰청 형사 2부장이었다. 박 장관이 창원지검장일 때는 이 총장이 창원지검 밀양지청장이었다. 추미애의 총장이 제명을 어겼다. 윤석열의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라는 말로 대표되는 2020년 추윤 갈등을 떠올리는 이들도 있었다. 한국일보 기사였습니다. 노래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클래식화이의 내게로 와. 아까부터 널 보고 있는데 혼자일 텐데 뭘 그리 생각해. 짧은 머리 음악에 흔들려 불안한 눈은 누굴 찾고 있는 거야. 그래 이제는 Hey, what's up, girl? 너도 눈치챘겠지. 5번째지. So cool. 우리는 마주친 게 사람들 속에 내 얼굴만 떠올라. 자꾸 말을 꺼내 내 곁에서 춤추라고. 자꾸 말을 꺼내 내 곁에서 춤추라.
정치면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여야 22대 국회 개원도 전 대통령 거부권 대립,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야권을 중심으로 개헌 요구가 분출하고 있지만 여야가 관련 논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대통령의 제2요구권, 거부권을 두고 충돌하면서 정쟁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개헌 논의가 현 대통령제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나 제도 개혁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힘 빼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어제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대통령 거부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거부권은 삼권 분립 원칙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며 거부권을 제한한다는 건 헌법을 부정하는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반민주적 정쟁을 위한 발상으로 혼란을 야기하기보다는 정책 경쟁에 나서주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헌법개정특위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하고 대통령도 국회의장처럼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민주당에서는 최근 당내 국회의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도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거나 대통령 권력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헌안이 분출했다.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우원식 의원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대통령 중임제, 감사원의 국회 이전, 검찰과 기획재정부 등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대한 통제 등을 담은 개헌 추진 의사를 밝혔다. 이 외에도 대통령 4년 중임제 전환과 대통령 탄핵 소추에 필요한 의석 요건을 200석에서 180석으로 낮추는 내용 등의 개헌 요구가 민주당에서 잇따라 쏟아졌다. 개헌 요구는 민주당에 국한되지 않는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4년 중임제 개헌을 통해 2025년 12월에 대선을 치를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윤 대통령이 전국 돌파를 위해서는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결단이 임박하면서 야권의 압박은 더욱 거세지는 형국이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통해 우리가 200석이라는 걸 경험해 본다면 그다음 200석을 만드는 건 쉽게 상상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도저히 못 견디겠다는 판단이 들면 대통령을 향한 어떤 요구도 다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에서 특검법이 재의결되는 건 물론 더 나아가 22대 국회에서 개헌이나 탄핵 등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국민일보 기사였습니다. 국힘 전대 바빠진 당권 주자들 한동훈 출마론도 점점 더 커져. 한겨레 신문 기사입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전당대회 시기와 룰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당권 주자들이 공개 행보를 넓히고 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출마론도 높아지고 있다.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어제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비대위로 마냥 길게 가서도 안 되고 어떤 타임 스케줄이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인지를 찾아보고 있다며 그렇게 따져보면 7월 중에 전당대회를 끝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현재 당원 투표 100%로 돼 있는 전당대회 룰 개정 여부 또한 비대위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했다. 당권 주자들도 바빠지고 있다. 5선 의원이 되는 나경원 당선자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저출산과 연금개혁 세미나에는 황우여 비대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등이 총출동했다. 나 당선자는 지난 14일에는 수도권 낙선자들과 만찬을 했다. 한 만찬 참석자는 한겨레에 전당대회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면서도 나 당선자의 당대표 출마는 관성으로 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초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서 물러난 나 당선자는 22대 국회 개원에 맞춰 국회 인구기후 내일포럼 창립도 준비하고 있다. 역시 5선이 되는 윤상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보수의 가치,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세미나를 열어 옛날에 모택동이 홍위병들한테 공산당 본부를 폭파시키라는 식으로 우리 당원, 국민이 우리 당 중앙을 폭파시킬 정도의 강한 의지를 가지고 창조적인 파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40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한 뒤 이날까지 5차례 세미나를 열어 혁신을 강조하고 있다.
사선이 되는 안철수 의원은 연일 최상병 특검법 찬성 의견을 밝히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하고 있다. 그는 전당대회 룰 또한 민심과 당심 50대 50으로 고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주변에선 전당대회 출마에 힘을 싣고 있다. 한 전 위원장의 인재 영입 1호로 인천 서갑에 출마했던 박상수 변호사는 한겨레에 한 전 위원장이 최근 저를 포함해 영입 인재들과 연락한다. 영입 인재들은 한 전 위원장에게 수도권을 꼭 재건해야 한다. 정치 계속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며 지금 흐름을 보면 한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에 안 나오면 안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 전 위원장과 가까운 또 다른 당선자도 출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총선 패배 책임론에도 반박 목소리가 나온다. 한동훈 비대위에서 사무총장을 지낸 장동혁 원내수석 대변인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이재명 조국 심판론 등 한 전 위원장 유세에 소구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한 번만 더 와달라고 해놓고 지금 와서는 그것 때문에 졌다고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한 전 위원장 본인도 최근 도서관 목격 사진 등 대중 노출 행보를 하고 있다. 한겨레 신문 기사였습니다. 김건희 여사 153일 만에 공개 행보, 캄보디아 총리 오찬 참석,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어제 캄보디아 훈만의 총리 부부와 함께하는 공식 오찬에 참석했다. 김 여사가 공개 일정을 소화한 건 지난해 12월 15일 윤 대통령의 네덜란드 순방에 동행했다가 귀국한 지 153일 만이다. 김 여사는 이달 말 한중일 정상회의, 다음 달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공식 행사에도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만해 총리 부부와 오찬을 함께했다. 김 여사는 명품백 수수 의혹이 불거지면서 그간 공식 석상에 목숨을 드러내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양측 정부가 공식 오찬에 배우자가 함께 참석하는 것이 좋겠다는 합의에 이르렀다며 지난달 루마니아, 앙골라 정상회담에서도 배우자 간 친교 환담에는 김 여사가 계속 역할을 해왔다고 말했다. 만해 총리는 이날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김 여사를 거론하며 특히 영부인께서 캄보디아 심장병 환아의 수술을 지원해 주신 것은 중요한 사례라고 했다. 김 여사는 2022년 11월 캄보디아를 방문했을 때 심장 질환을 앓던 소년 옥로타를 만났고 로타는 이를 계기로 한국에서 수술을 받아 건강을 회복했다. 김 여사가 공식 활동을 재개한 데는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사과한 게 명분을 마련했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 여사가 캄보디아 환화를 지원하는 등 각별한 인연을 지닌 점도 이날을 공개활동 재개 시점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정상 외교에서 배우자로서 역할을 계속해왔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여사는 계속해서 여사의 일을 해왔고 앞으로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신문 기사였습니다. 노래 보내드립니다. 김현정의 너 정말.
걸 상관없는 거잖아 관심 없다 했잖아 아쉽나 일어나는 무언가가 그래서 난 몰랐어 난 후회되는 건가 그런가 바보같이 내 인생이 그렇지 아직까지 너만 안에 빈점 없진 않은 이렇지 후회해도 할 수 없지 그렇지 않아 어째 그래도 난 사랑이지 오늘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 연결합니다. 강혜정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는 조금 쌀쌀했습니다.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이 10.8도였습니다. 어제보다는 높았지만 평년보다 낮은 쌀쌀한 아침 나절이 지났고요. 낮에는 25도 내외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조금 덥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일교차가 15도에서 20도로 크게 나니까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햇볕 뜨는 좋은 날인데요. 미세먼지는 없습니다. 오존 농도가 전권역 나쁨 단계라는 거 참고하시고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개는 맑은 날의 신호인데 안개 모두 거쳤습니다. 높은 구름만 다소 지날 뿐 대체로 맑은 날씨고요. 다른 지역의 바람은 잠잠해졌습니다. 대기가 안정적으로 변해 있고요.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에 바람이 오늘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렇게 동쪽 중심으로 바람이 강한 가운데 이 동쪽의 대기가 점차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화재 예방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전주 25도, 강릉 27도, 대전 26, 대구 28도 등 전국적으로 22도에서 28도가 되겠고요. 내일은 아침과 낮 기온 오늘보다 조금 더 오르겠습니다. 서울 아침 최저 15도, 낮 최고 26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8.9도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달팽이의 패닉. 집에 오는 길은 때론 너무 길어 나는 더욱더 지치곤 해 문을 열자마자 잠이 들었다가 깨면 아무도 없어 좁은 욕조 속에 몸을 뉘었을 때 작은 달팽이 한 마리가 내게로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속삭여 주었어
달팽이 한 마리가 어느새 다가와 내게 인사하고 노래를 흥얼거렸어. 언젠가 먼 훗날에 저 넓고 거칠은 세상 끝바다로 갈 거라고 아무도 못 봤지만 기억 속 어딘가 들리는 파도 소리 따라서 나는 영원히 갈래. 내 모든 걸 바쳤지만 이제 모두 푸른 연기처럼 산산이 흩어지고 내게 남아있는 작은 힘을 다해 마지막 꿈속에서 모두 있게 해줄 바다를 건널 거야. 언젠가 먼 훗날에 저 넓고 거칠은 세상 끝바다로 갈 거라고 아무도 못 봤지만 기억 속 어딘가 들리는 파도 소리 따라서 나는 영원히 갈래. 패닉의 달팽이 들으셨습니다. 오늘의 신문 이어서 경제면입니다. KDI 올해 경제 성장률 2.2%에서 2.6%로 상향.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2%에서 2.6%로 상향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높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판단해서다. 주요 기관의 성장률 전망치가 상향되면서 일각에선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시점이 늦춰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KDI는 고금리 기조로 내수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며 금리 인하 시기가 미뤄지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어제 KDI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 상반기 경제 전망을 발표했다. KDI는 전년 동기와 비교해 올해 상반기 2.9%, 하반기 2.3% 성장해 연간 2.6%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1분기 1.3% 깜짝 성장률 발표 이후 수정된 주요 기관의 전망치와 비교하면 무디스, 한국금융연구원보다 높고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와 동일하다. 성장률 상향의 근거는 수출 호조세다. 올해 수출 물량 증가율은 종전 4.7%에서 5.6%로 상품 수출액 증가율은 6.5%에서 9.1%로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경상수지 흑자폭은 지난 2월보다 141억 달러 늘어난 703억 달러로 예측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종전 2.5%에서 2.6%로 소폭 상향됐다. 물가의 기조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 물가는 2.3% 상승 전망을 유지했다. 김지연 KDI 경제 전망실 동양총괄은 소비자 물가는 농산물 가격 급등에 기인해 다소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나 근원 물가가 상승률은 점차 둔화하면서 물가 안정 목표에 근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DI는 물가가 잡히고 있는 점을 고려해
한은이 점진적으로 기준금리 인하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지연 동양총괄은 고금리 기조가 가계, 개인사업자의 대출 연체율을 상승시키는 등 내수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긴축 기조의 점진적 조정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기사였습니다. 최저임금 못 받는 근로자 다시 300만 명 돌파.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지난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다시 3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 비율인 최저임금 미만율도 2020년 이후 감소세를 보였지만 지난해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어제 공개한 2023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액 미만 근로자 수는 301만 1000명으로 전년 대비 25만 5천 명 늘었다. 최저임금 미만율도 13.7%로 전년 대비 1%포인트 상승했다. 현재 최저임금은 시급 9,620원, 월급 201만 580원이다. 최저임금액 미만 근로자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에서 19년 최저임금이 29.1%에 달하는 인상률이 결정되면서 2019년 338만 6천 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2020년과 2021년 각각 319만 명, 321만 5천 명을 기록하다가 2022년 275만 6천 명으로 300만 명을 밑돌았다. 최저임금 미만율도 2019년 16.5%로 고점을 찍고 나서 3년 연속 감소했지만 지난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경총은 2001년 4.3%에 불과한 최저임금 미만율이 지난해 13.7%로 상승한 것은 그간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률 누적으로 노동시장의 최저임금 수용성이 저하됐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2001년 대비 지난해 소비자 물가지수와 명목임금이 각각 69.8%, 159.2% 인상되는 동안 최저임금은 415.8% 올랐다는 설명이다. 물가의 6배, 명목임금의 2.6배나 이른다. 경총은 일부 업종과 규모에선 현재 최저임금 수준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농업과 숙박 음식점업 등 일부 업종에서 최저임금 미만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세계일보 기사였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분양가 4천만 원 육박.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건설 원자재 값과 인건비 등 공사비가 계속 오르면서 아파트 분양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서울에 짓는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1년 새 27% 오르면서 3.3제곱미터당 평균 4천만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표한 4월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최근 1년 동안 전국에서 공급된 민간 아파트의 3.3제곱미터당 분양가는 1,875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3% 상승했다. 집값이 가장 비싼 서울의 경우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가 3,891만 원까지 올랐다. 한 달 전보다 2.4%, 1년 전과 비교하면 26.8%나 급등했다. 분양시장 침체가 심각한 지방에서도 분양가는 계속 오르고 있다. 지방 5대 광역시 및 세종시의 4월 기준 아파트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는 2,106만 원으로 1년 전보다 26.4% 올랐다. 이처럼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주변 시세보다 확실히 저렴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에만 청약 수요가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올 들어 5월까지 전국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의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은 19.5대 1로 미적용 단지보다 약 6배 높았다. 조선일보 기사였습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2부에 너 그럴 때면. 울고 싶을 때 너무나 속상할 때 친구들이 너의 마음을 몰라줄 때
사회면 기사입니다. 의협 수가 최소 10% 올려라. 시작부터 목리.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정부와 의학단체가 내년도 요양급여 비용을 결정할 협상을 어제 시작했지만 대한의사협회가 선결 조건으로 수가 10% 인상과 회의 생중계 등을 요구해서 향후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이면택 의협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원가 50% 수준에서 시작한 보험 수가가 근 반백년 동안 아직도 원가의 80% 언저리에 머물고 있다며 내년도 수가는 최소 10% 이상 인상돼야 하고 이후에 조속히 원가의 100% 수준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필수 의료, 중증 의료를 살리려 한다면 우선 그간 지켜지지 않았던 국고지원금 20%부터 확실히 이행해서 보험 재정 상태를 정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수가 협상엔 의협을 포함해서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조산협회 등 6개 의학단체가 참여한다. 수가는 수술과 처치 등 의료 행위별로 업무량, 인력시설, 위험도 등을 고려해서 매긴 상대 가치 점수에 의료기관 유형별로 각각 다른 환산지수를 곱해서 산정된다. 환산지수가 높을수록 수가가 오른다. 의협은 협상 참여 조건으로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철회와 수가 협상 회의 실시간 생중계를 요구하며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놨다.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이란 환산지수를 필수 의료 등 저평가된 의료 행위에 한해 더 올린다는 의미다. 한국일보 기사였습니다. 1부 끝곡으로 015B의 이젠 안녕 보내드리고 잠시 후 11시 오늘의 신문 2부에서 뵙겠습니다. 우리 처음 만났던 어색했던 그 표정 속에 서로 말로 기가 어려워 망설였지만 음악 속에 묻혀 지내온 수많은 나날들이 이젠 돌아갈 수 없는 아쉬움 됐네. 이제는 우리가 서로 떠나가야 할 시간 아쉬움을 남긴 채 돌아서지만 시간은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주겠지. 우리 그때까지 아쉽지만 기다려봐요. 어느 차가웠던 겨울날 작은 방에 모여 부르던 그 노랜 이제 기억 속에 묻혀진 작은 노래 됐지만 우리들 맘엔 영원히 안녕은 영원한 헤어짐은 아니겠지요. 다시 만나기 위한 약속일 거야. 함께했던 시간은 이젠 추억으로 남기고 서로 가야 할 길 찾아서 떠나야 해요. 이제는 우리가 서로 떠나가야 할 시간 아쉬움을 남긴 채 돌아서지만 시간은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주겠지. 우리 그때까지 아쉽지만 기다려봐요. 어느 차가웠던 겨울날 작은 방에 모여 부르던 그 노랜 이제 기억 속에 묻혀진 작은 노래
10월 17일 금요일 KBS 3라디오 오늘의 신문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제면 기사입니다. 푸틴 시진핑 정상회담 미국 패권적 행위 반대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현지 시간 16일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패권적 행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미국 견제를 위해 중러 결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확인하며 재차 서로를 끌어안은 모양새다. 푸틴 대통령은 최근 늘어난 중러 간의 무역 규모를 강조하며 서방 제재 속에서도 건재함을 과시했다. 중국 외교부와 러시아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두 정상은 이날 오전과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소인수 및 확대 정상회담을 했다. 푸틴 대통령의 이번 방중은 지난 7일 집권 5기를 시작한 지 9일 만에 이루어졌다. 시 주석 또한 지난해 3월 사면임을 확정한 직후 가장 먼저 러시아로 향한 바 있다. 두 정상이 서로의 초장기 집권을 지지하며 미국의 제재 압박을 계기로 결속을 다지는 자리를 각자 임기 초부터 만든 셈이다. 두 정상은 2시간 30분가량 진행된 확대 정상회담 뒤 중러 수교 75주년 계기 신시대 전면적 전략협조 동반자 관계 심화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한국일보 기사였습니다. 극단 대립 속 슬로바키아 총리 피격, EU 의회 선거 앞두고 정치 테러 우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로베르트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가 지지자들 사이에 있던 70대 남성에게 총격을 당하는 사건을 두고 슬로바키아 정치권이 화해할 수 없는 수준으로 분열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다음 달 6일에서 9일 유럽연합 EU 의회 선거를 앞두고 극우 진영에서 정치인을 향한 테러 시도가 이어지는 와중에 터진 사건이라 유럽 전역에 충격이 번졌다. 현지 시간 15일 토마스 타라바 슬로바키아 부총리는 BBC 방송에 4시간 정도 수술을 진행했다.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은 아니다라고 총리의 현재 상황을 전했다. 피초 총리는 안정된 상태이지만 부상이 심각한 만큼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다. 앞서 피초 총리는 이날 오후 2시 30분쯤 수도 브라티슬라바에서 150km 떨어진 핸들로바에서 강요 회의를 마치고 지지자들을 만나고 있었다. 그때 한 남성이 그에게 총구를 겨눠 5발을 쐈다. 한 발은 총리의 복부를 관통했고 다른 총알은 관절에 박혔다. 경호원들에 의해 차량으로 이송되던 피초 총리는 상태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헬기로 옮겨 태워져 반스카 비스트리차의 대형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수술을 받았다. 슬로바키아 경찰은 현장에서 총격범을 체포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범인은 71세 작가로 시집 3권을 출간한 경력이 있다. 폭력 반대 운동이라는 정치단체를 창설했고 쇼핑몰 경비원으로 일했다. 총기 소유 자격증도 갖고 있었다. 마투스 수타이 에스토크 슬로바키아 내무장관은 이번 범행에 명백히 정치적 동기가 자리 잡고 있다면서 범인은 지난달 대통령 선거 직후 범행을 결심했다고 전했다. 슬로바키아 방송사들은 그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현 정부 정책에 반대한다고 말하는 영상을 입수해 보도했다. 친러시아 성향을 보이는 피초 총리는 2006년에서 2010년 첫 번째 임기에 이어 2012년에서 2018년에 2번 더 총리를 지냈다. 슬로바키아는 EU와 나토 일원으로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 많은 양의 무기를 보냈다. 그런데 전쟁이 길어지자 상당수 국민이 전쟁 피로감을 호소하며 러시아와의 관계 경색을 우려했다. 그는 이를 놓치지 않고 민심을 파고들어 지난해 9월 총선에서 우크라이나에 단 한 발의 총알도 줘선 안 된다는 구호로 4번째 총리직을 거머쥐었다. 피초 총리는 취임 뒤 우크라이나 지원에 반대하고 강력한 친러 정책을 추진해 EU 회원국들과 충돌해왔다. 이 때문에 브라티슬라바에서는 매주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리고 있다. 그럼에도 피초 총리 진영은 극우 유권자들의 탄탄한 지지에 힘입어 지난 4월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했다. 용의자는 슬로바키아의 이러한 기울어진 운동장 정치 지형에 강한 분노를 느낀 것으로 보인다. 서울신문 기사였습니다.
바이든 트럼프 6월 27일 첫 TV 토론 이례적인 조기 개최.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6월 27일 첫 1대1 TV 토론을 벌인다. 양당이 대선 후보를 공식 지명하는 전당대회를 열기 전에 대선 후보 토론을 여는 것은 이례적이다. 지지층 이반을 겪는 바이든 대통령과 사법 리스크가 커진 트럼프 전 대통령 모두 조기에 승부수를 띄어 지지율 변화를 일으켜야 한다는 유인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 시간 15일 X에서 나는 CNN의 6월 27일 토론과 ABC 방송의 9월 10일 토론을 수락했다며 트럼프 말대로 언제 어디서든 토론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2020년 두 번의 토론에서 나에게 졌다. 그는 이후 토론에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제 다시 나와 토론하고 싶어 하는 듯 행동한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트럼프는 자신의 교통편을 직접 준비하겠다고 한다. 나도 내 비행기를 가져갈 것이고 앞으로 4년은 더 가지고 있을 계획이라고 조롱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곧바로 제안대로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바보 같은 조와 토론할 준비가 돼 있고 의향도 있다고 밝혔다. 바이든과 트럼프 참모들은 토론 개최 조건을 놓고 협상을 벌여왔다. 양측은 1988년 이후 대선 후보 토론을 주관해온 초당파 조직 대선 후보 토론 준비위원회 일정을 따르지 않고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등 제3 후보가 없는 1대1 토론에 공감대를 이뤘다고 한다. 바이든 측은 지지율 정체로 인해 9월 사전 투표가 시작되기 훨씬 전에 맞토론이 시작되기를 원했다. 반면 대선 후보 토론 준비위는 민주당과 공화당 전당대회 이후인 9월 16일과 10월 1일, 10월 9일 세 차례 토론 일정을 계획했었다. 뉴욕타임스는 바이든의 조기 토론 배팅은 재선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음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며 토론을 통해 유권자들이 다시 정치에 관심을 갖고 트럼프 재집권 가능성에 맞설 것이라는 도박이라고 평가했다. 바이든 캠프는 많은 시청자가 볼 수 있는 맞토론이 트럼프의 약점을 더 많이 드러낼 수 있는 극적인 방법이라고 여긴 것이다. 2020년 대선 당시 첫 토론에서 트럼프는 바이든의 발언 중간에 끼어들기를 반복했고 바이든은 입 다물어라 대통령답지 않다고 화를 내기도 했다. 첫 토론 이후 트럼프 지지율은 하락했다. 바이든 캠프는 맞토론이 실시간 관중이 없는 TV 스튜디오에서 진행되기를 원했고 발언자의 제한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차단되는 조건을 제안했다. CNN 토론은 바이든 캠프가 제안한 방식대로 진행된다. ABC 방송은 아직 세부적인 조건을 밝히지 않았지만 역시 무관중 스튜디오 토론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는 이날 2번 이상 토론을 강력히 추천하고 흥행을 위해 매우 큰 장소를 제안한다. 아마도 바이든은 군중을 두려워할 것이라며 언제든 말만 하라. 나는 그곳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기사였습니다.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기린의 썸머 홀리데이. 있으면 나는 더욱더 나른해져. 친구들이 부르기 전에 나는 먼저 나와 있어. 오늘 내가 새로 꺼낸 신발 97 in love. 이렇게 기분 좋은 날씨가 매일 연속이었으면 연속 똑같은 뻔한 일상을 싫지만 오늘은 원해 내가 주인공이길. 똑같은 옷과 모자가 저격이나 나 오늘은 원해 제일 잘 어울리길. 쇼윈도 앞에 서서 날 비춰봐. 왜냐면 자신감이 중요하니까. 어제 입은 티랑 별로 다를 거 없지만 look now. 나의 새로운 holiday tonight. Summer holiday tonight. Summer holiday tonight. Summer holiday. You and I. 너의 옆에 가고 싶은 나의 마음은 두근거려. 관심 있는 게 티나면 애들이 자꾸 놀려서 떨어져서 앉은 채로 아닌 척널 보고 있어. 너와 눈이 마주친 채로 시간이 멈췄으면
날 하고 싶은 게 아니야 지금이 좋아 이 날씨랑 분위기 멤버들의 조합 서로 웃고 떠들기가 바쁜 애들 사이 눈빛을 주고 다시 대화 속에 숨는 너 시간이 지나서 각자 다들 흩어지더라도 오늘 내가 데려다 줄게 꼭 손잡을 거라고 Just me and you Summer holiday tonight Summer holiday tonight Summer holiday tonight Summer holiday 얼마나 기다렸나 우리 즐거운 이 시간을 모두 다 손잡고 기억해 주기로 해 우리의 그 미소를 Summer holiday tonight Summer holiday tonight Summer holiday tonight Summer holiday you (5월 20일) KBS 3라디오 수시 조정으로 인해 일부 프로그램 순서가 변경됩니다. 평일 오전 10시 우리는 한가족. 주말 오전 10시 심준구의 세상 보기. 내일 오전 11시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평일 오전 11시 20분 라디오 극장. 주말 오전 11시 20분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사랑의 소리 방송 KBS 3라디오 애청자 여러분께 늘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신문은 오늘까지만 방송됩니다. 다음 주부터는 방금 들으신 것처럼 새로운 프로그램이 방송됩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사설 전해드립니다. 의대 증원 패소한 의료계 현장 복귀하고 대화 나서라. 경향신문 사설입니다. 서울고법 행정 7부가 어제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각하 기각으로 결정했다. 극단으로 치닫는 의정 갈등에 법원이 정부 손을 들어준 것이다. 국민 다수가 찬성하는 의사 증원 정책이 또 한 번 중대 고비를 넘었다. 재판부는 의대 교수나 전공의 등은 소송 자격이 없다고 봤다. 다만 1심과 달리 의대 증원으로 인해 의대생들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이들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의대생들의 손해보다는 사회 구성원 전체가 얻는 이득이 크다고 본 것이다. 지난 2월 20일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로 시작된 의료 공백 사태가 석 달이 다 돼간다. 환자와 보호자들은 피가 마르고 병상을 지키는 의료진 체력도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국민의 인내심도 이젠 한계에 달했다. 이날 법원 결정으로 의대 증원 정책에 큰 하자는 없는 걸로 결론 난 만큼 의료계도 이제는 정부에 대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전공의들은 병원으로 복귀하고 의대생들은 강의실로 돌아가야 한다. 하지만 일부는 이날 법원 결정에도 여전히 뜻을 굽히지 않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 사법부 판단까지 거부하면 도대체 어쩌겠다는 것인가? 이번 소송 제기자들은 고법 판결의 불법 방침을 밝혔지만 대학별 증원이 이달 말 최종 확정되면 결과를 뒤집기란 물리적으로 어렵다. 정부는 의료계 설득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의사들 마음을 되돌리는 것도 정부 책임이다.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 논의의 시작점에 불과하다. 그동안 뒷전으로 밀린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 방안에 관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된다. 이날 재판부가 2,000명 증원안에 대해 의대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을 여지가 있다고 밝힌 점을 고려하면 2026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에 관해서는 의정 대화를 다시 할 필요도 있다. 당장은 2025학년도 대입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부는 대입 정원 확정 지연으로 인한 입시 혼란을 최소화하고 사교육 붐이 일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 대학들도 증원과 관련한 학칙을 신속히 개정하고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 대한의사협회도 당부한다. 의협은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등으로 4분 오열된 의료계 의견을 모으고 정부와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의료개혁안을 내길 바란다. 우선 전공의 처우 개선 문제부터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의사수 확대가 민심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수용하기 바란다. 경향신문 사설이었습니다. 추미애 낙선, 이재명, 1인 당의 이변이 남긴 것.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선자 169명이 참석한 총회에서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오원식 의원이 선출됐다. 당초 국회의장 경선은 다른 친명 후보자 2명이 추미애 후보와 단일화하거나 자진 사퇴하는 방식으로 교통정리가 되면서 원내대표 경선처럼 추미애 추대로 끝나리라 예상됐다. 전례 없는 당 지도부의 경선 개입이라는 비판에도 추 후보는 이재명 대표가 나에게 잘해달라고 말했다며 명심을 내세웠고 우 후보도 이 대표가 내게 형님이 딱 제격이라고 말했다면서 명심으로 맞섰다. 하지만 민주당 원로의 말처럼 한 사람을 거의 황제로 모시는 당에서 추미애 후보의 탈락이라는 이변이 나오리라고는 예상하기 힘들었다. 민주당 당선자 171명 중 초선은 71명이고 이들 대부분은 비명계를 사실상 배제한 공천에서 선택된 친명 성향이다. 부정대출 의혹을 받고 막말 전력이 있더라도 이들은 반윤석열 바람을 타고 당선됐다. 이런 민주당 당선자 중 과반이 이재명 대표 체제와 강성 당원들의 지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추 후보 대신 우 후보를 선택한 것이다. 이처럼 예상과 다른 선택이 나온 것은 한 사람을 황제로 모시는 1인 당 체제에 대한 거부감이 작용한 때문일 것이다. 경선에서 이변이 일어나자 예상대로 추 후보를 지지했던 강성 당원들이 당원 게시판에 수박 나가라, 언제든 이재명을 배신할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하라며 반발했다. 이재명 대표도 내심 같은 생각일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 대표가 지금처럼 민주당을 개인 사당처럼 운영하면 이런 일은 언제든 다시 벌어질 수 있다. 이 대표가 생각을 조금이라도 바꾸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앞으로 국회의장이 될 것이 확실한 우 의원도 사실상 친명 중진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우 의원은 의장 경선에서 총선 민심은 범야권 192석으로 윤석열 정권에 매섭게 회초리를 들었지만 개헌선까지 의석을 주지는 않았다. 원칙을 잃지 않으면서도 독선이 아닌 유능하게 국회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에는 여야가 싸울 사안도 많지만 연금, 노동개혁, 안보 및 민생 현안 등 정파에 상관없이 협력해야 할 사안도 많다. 국회의장에겐 국가서열 2위의 예우를 해주면서 당적 보유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이런 사안에서 초당적으로 타협을 이끌라는 뜻이다. 민주당 경선 이변으로 당선된 우 의원은 국회의장의 책임에 대해 새로 생각하기 바란다. 국회에서 대화는 중요하고 여야의 협상과 협의는 존중돼야 한다는 우 의원의 말 그대로 실행하면 될 일이다. 조선일보 사설이었습니다. 노래 보내드립니다. 화이트의 네모의 꿈. 네모난 침대에서 일어나 눈을 떠보면 네모난 창문으로 보이는 똑같은 풍경. 네모난 문을 열고 네모난 테이블에 앉아 네모난 조간신문 본 뒤 네모난 책가방에 네모난 책들을 넣고 네모난 버스를 타고 네모난 건물 지나 네모난 학교에 들어서면 또 네모난 교실 네모난 칠판과 책상들 네모난
오디오 네모난 컴퓨터 TV 네모난 달력에 그려진 똑같은 하루를 의식도 못한 채로 그냥 숨만 쉬고 있는 걸 주위를 둘러보면 모두 네모난 것들 뿐인데 우린 언제나 듣지 잘난 어른의 멋진 이 맛에 세상은 둥글게 살아야 해 지구본을 보면 우리 사는 지구는 둥근데 부속품들은 왜 다 온통 네모난 건지 몰라 어쩌면 그건 네모의 꿈일지 몰라 네모난 아버지의 지갑에 네모난 지폐 네모난 팜플렛에 그려진 네모난 학원 네모난 마루에 걸려있는 네모난 액자와 네모난 명함의 이름들 네모난 스피커 위에 놓인 네모난 테이프 네모난 책장에 꽂혀있는 네모난 사전 네모난 서랍 속에 쌓여있는 네모난 편지 이제 네모 같은 추억들 네모난 태극기 하늘 높이 펄럭이고 네모난 잡지에 그려진 이달의 운수는 희망 없는 나에게 그나마의 기쁨인가 봐 주위를 둘러보면 모두 네모난 것들 뿐인데 우린 언제나 듣지 잘난 어른의 멋진 이 맛에 세상은 둥글게 살아야 해 지구본을 보면 우리 사는 지구는 둥근데 부속품들은 왜 다 온통 네모난 건지 몰라 어쩌면 그건 네모의 꿈일지 몰라 스포츠면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정몽규 아시아축구연맹 AFC 집행위원 당선, 축구협회장 4선 간화, 한겨레신문 기사입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아시아축구연맹 AFC 집행위원으로 선출됐다. 정몽규 회장은 어제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시아축구연맹 총회에서 2023년 2월부터 비어있던 동아시아 집행위원 자리에 단독 후보로 나서서 투표 없이 추대로 당선됐다. 임기는 2027년 정기총회까지다. 아시아축구협회 집행위원회는 회장과 5명의 부회장을 비롯해 30명으로 구성된 아시아축구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이날 총회에서는 정몽규 회장 외에도 중앙아시아에 할당된 여성 몫으로 단독 출마한 미고나 마흐마다 리에바 타지키스탄 출신도 집행위원회에 선임됐다. 대한축구협회는 정몽규 회장이 집행위원으로 아시아축구의 방향성과 정책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국제축구 무대에서 한국 축구의 영향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회장은 지난해 2월 아시아축구연맹 총회에서 치러진 국제축구연맹 평의회 위원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하지만 이번에 아시아 집행위원이 되면서 국제축구 외교 무대에 복귀했다. 정 회장의 집행위원 출마는 오래전에 예고된 것이다. 또 한국 축구 외교를 위해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 회장은 내년 1월 축구협회장 4선 도전을 저울질하고 있다. 만약 출마한다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국제단체 임원이 되면 공정위 심의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한겨레신문 기사였습니다. 뉴 어펜져스 남자 펜싱 올림픽 금메달 정조준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올림픽 단체전 2연패에 빛나는 남자 펜싱 사브르 대표팀이 신구 조화를 이룬 뉴 어펜져스로 파리에서도 금메달에 도전한다. 대한펜싱협회는 2024 파리 올림픽에 보낼 선수 명단을 어제 확정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건 2012년 런던, 2021년 열린 도쿄 대회에 이어 올림픽 단체전 3연패를 노리는 남자 사브르 팀의 면면이다. 기존 주축이었던 오상욱과 구본길에 박상원과 도경동이 가세해 팀을 이룬다. 이전까지 오상욱과 구본길에 함께 김정환, 김준호가 올해 호흡을 맞추며 굵직한 대회에서 여러 차례 금메달을 합작한 바 있다. 잘생긴 외모와 입담까지 갖춘 이들은 펜싱과 마블의 인기 히어로 영화 어벤져스를 합한 어펜져스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그러나 김준호가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끝으로 국가대표를 은퇴한 데다 1983년생으로 40대에 접어든 김정환이 이번 시즌엔 국제대회 단체전에 출전하지 않아 파리올림픽을 앞두고 새로운 멤버 구성이 불가피했다. 이후 다양한 선수들이 월드컵 등에서 단체전에 출전했는데 박상원과 도경동이 파리행 멤버로 낙점됐다. 박상원과 도경동은 오상욱이 부상으로 잠시 자리를 비웠던 올해 2월 조지아 트빌리시 월드컵 때 구본길 성현모와 함께 출전해 단체전 우승을 일군 바 있다. 이후 3월 이탈리아 파도바 월드컵과 헝가리 부다페스트 월드컵 때도 기용되며 경험을 쌓았다. 세계일보 기사였습니다. 노래 듣고 옵니다. 박민혜의 그런 일은. 너무나 멀어 보여요.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도 언제나 나를 안아주던 따스한 인사도 잊은 건가요? 내가 뭘 잘못했나요? 혹시 나 미워졌나요? 아니죠. 떠나려는 건 아니죠.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거라 나는 믿을게요. 오늘은 안 돼요. 내 사랑이 이대로는 이별을 감당하긴 어려운 걸요. 많은 약속을 다 지울 순 없잖아요. 아직도 해드릴게 참 많이 있는데. 얼마쯤 걸어가다가 한 번은 날 뒤돌아봐 줄 거죠. 그리고 다시 예전처럼 다가와 웃으며 안아줄 거죠. 정말 날 좋아했는데 정말 날 아꼈었는데 아니죠. 그대를 다시 못 보는 그런 일은 절대로 없는 거죠. 나는 믿을게요. 오늘은 안 돼요. 내 사랑이 이대로는 이별을 감당하긴 어려운 걸요. 많은 약속을 다
북한 휴전선 전역 남북 통로의 지뢰 매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북한이 동서로 248km에 달하는 휴전선 북측 지역에 지뢰 매설 작전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루에 많게는 병력 수천 명과 굴착기 등 중장비까지 비무장지대에 대거 투입해 작업하고 있다는 것. 북한은 주요 축선을 중심으로 지뢰를 매설하는 것은 물론 철조망, 신규 감시 초소 등 각종 구조물까지 설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휴전선 일대에서 전방위적으로 이런 조치가 이루어지는 건 정전협정이 체결된 1953년 이후 처음이다. 어제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군은 지난달부터 하루에 수백에서 수천 명에 달하는 병력을 휴전선 일대에 투입해서 지뢰를 매설하고 있다. 매설 지역은 강원 고성 일대 등을 접한 동해안 축선부터 철원, 경기 연천 등에 접한 중부전선 축선의 북측 지역이다. 최근에는 지뢰 매설 범위를 서부전선 축선 북측 지역까지 확대해서 사실상 6.25 전쟁 때 형성된 전 전선에 걸쳐 전방위로 지뢰 매설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12월 초부터 비무장지대 내 경의선 육로 등에 지뢰를 매설한 바 있다. 이후 올해 1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접경 지역의 북남 연계 조건들을 철저히 분리하기 위한 단계별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전 전선에 걸쳐 지뢰를 매설하는 건 김 위원장 지시에 따라 남북 간 눈에 보이는 국경선을 만드는 작업을 본격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동아일보 기사였습니다. 대학들 미뤄뒀던 증원 절차 속도.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의료계가 제기한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어제 기각되면서 각 대학이 추진 중인 증원 절차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교육계에 따르면 현재 증원 대상인 32개 대학 중 절반 이상이 의대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을 공포하지 않았다. 학칙을 개정하려면 교무회의와 대학평의원회, 교수평의원회 등의 심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법원의 기각 결정이 내려지면서 상당수 대학이 다시 학칙 개정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인하대는 이날 평의원회를 열고 의대 정원을 현 49명에서 120명으로 늘리는 학칙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학칙 개정 절차를 법원 판단 이후로 미뤘던 한 국립대 총장은 사법부 결정으로 교수의 입장에서도 의대 증원에 찬성할 명분이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국립대 총장은 절차상 정당성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교수의 심의 결과와 상관없이 총장 권한으로 학칙을 개정할 것이라고 했다. 각 대학이 학칙 개정과 모집 정원 변경을 마무리하면 의대 증원은 사실상 확정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3월 32개 의대에 늘어날 정원을 배정하며 이달 31일까지 변경된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현재 바뀐 대입 시행 계획을 한국대학 교육협의회가 승인하고 이를 반영한 모집 요강을 발표하는 일만 남았다. 대교협에 제출한 원안이 확정되면 2025학년도 전국 39개 의대의 최종 선발 인원은 전년보다 1,469명 늘어난 4,487명이 된다. 중앙일보 기사였습니다. 네, 오늘이 2024년 5월 17일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시각장애인 여러분을 비롯한 이 청취자 여러분께 국내 신문들의 주요 기사를 전해드렸던 KBS 제3라디오 오늘의 신문 마지막 방송일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신문이 1998년 10월 12일 첫 방송됐다고 들었습니다. 25년이 넘은 오랜 기간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했네요. 오늘의 신문은 많은 아나운서 선배님들 그리고 KBS 전속성우 선배님들도 함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신문 낭독했던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오랜 기간 청취자 여러분 함께하신 분도 계실 텐데요. 그렇게 함께했던 세월이 생각만큼 무심히 흘러간 건 아닐 겁니다. 그 세월만큼 켜켜이 쌓였던 것도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인터넷이나 또 SNS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뉴스를 접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네. 그래도 저에게도 그간 종이신문을 읽는 이 시간이 굉장히 특별했습니다. 5월 20일 월요일부터 이 시간대에는 우리는 한가족,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라디오 극장이 차례로 방송됩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끝곡으로 박용아의 처음 그날처럼 보내드리면서 5월 17일 금요일 오늘의 신문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아나운서 최수진이었습니다. 성우 최현지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야 한다고 어쩔 수 없다고 너의 손 잡은 채 나는 울고만 있었지. 언젠가는 꼭 돌아올 거라고 그땐 우리 서로 웃을 수 있을 거라고. 긴 기다림은 내게 사랑을 주지만 너에겐 아픔만 남긴 것 같아. 이런 날 용서해. 바보 같은 날 언젠가 널 다시 만날 그날이 오면 너를 내 품에 안고 말할 거야. 너만이 내가 살아온 이유였다고. 너 없이 나도 없다고. 언젠가 힘든 이 길이 끝이 나는 날 그대 곁에서 내가 눈 감는 날 기억해. 나의 사랑은 네가 마지막이었단 걸 처음 든 날처럼. 눈을 감으면 잊혀져 버릴까. 슬픈 밤에도 쉽게 잠들 수 없었지. 꿈에서라도 널 보게 된다면 눈물 흐를까봐 눈을 뜰 수가 없었어. 긴 기다림은 내게 사랑을 주지만 너에겐 아픔만 남긴 것 같아. 이런 날 용서해. 바보